최근에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우주휴가라는 굉장히 터무니없어 보이는 이런 얘기가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요. 버진 갤럭틱이라는 이 우주 관광산업 기업의 대표 브랜슨 회장도 최근에 이 우주여행을 다녀왔다고 하고,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이자 이 블루 오리진의 창립자인 제프 베이조스도 우주여행을 다녀왔다고 했으며, 최근에 이 테슬라의 대표이자 자칭 비트코인 마스터라고 불리는 일론 머스크도 자그마치 사흘이나 우주여행을 보냈다라고 합니다.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참 괴리감이 느껴지는 이야기이기는 한데요.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주란 그저 만화나 영화에서 묘사되는 이 신비한 공간 중에 하나이며, 지구를 떠나 이 우주에 가면 뭔가 또 다른 생명체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. 근데 이제는 단순하게 상상을 하거나 허구 속의 어떤 배경과 이미지가 아닌 실제로 우리가 원하면 갈 수 있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고, 심지어 이제는 여행 상품으로 출시가 되면서 조만간 민간 우주 여행 시대도 개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. 물론 너무 비싸니까 사실상 갈 수야 있겠나 싶지만, 어찌됐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이 우주에 대한 관심은 비단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고,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만들기 이전부터 스페이스X를 만들었고, 아마존의 전 CEO인 제프 베이조스도 차비까지 털어서 블루 오리진을 만들었다고 하죠. 그리고 이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, 이 최근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출시한 우주 ETF라는 상품이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단기간에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총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, 그 첫 번째로는 로켓 발사체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. 그동안 이 로켓을 발사할 때 사용하는 발사 추진체는 한 번만 딱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 부품이었는데요. 문제는 이 추진체가 전체 로켓 제작 비용에서 60%나 차지한다고 하니 비용 부담이 상당했었죠. 그러니까 굳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어가면서까지 로켓 개발을 해야 하나 싶었을 것이고, 또한 만약에 잘못돼서 이 로켓이 발사되고 난 후 중간에 폭발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에 무작정 베팅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. 그런데 이 최근 발사 추진체가 다시금 발사대로 돌아와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. 60%나 비용이 쓰이는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자본 투자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들었고, 자연스럽게 우주 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춰지면서 투자가 활발해졌으며, 자연스럽게 투자가 활발해지니까 빠른 시간에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. 실제로 이 현재 스페이스X는 이 발사 추진체를 최대 9회까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. 금전적으로 보면 기존의 로켓 한 번 발사할 때 6,200만 달러가 들었었고, 현재는 2,800만 달러 수준까지 확 줄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우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바로 우주 여행이 실제로 가능해졌다라는 부분인데요.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진 갤럭틱이나 이 블루 오리진이 이미 우주 여행에 성공을 했고, 스페이스X 역시도 우주 여행을 하고 있죠 지금. 그런데 이 우주 여행이라는 게 단순히 지구 밖에서 무중력을 체험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, 이제는 이 사업을 국가 주도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.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우주와 관련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영역과 민간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요. 당장 미국만 하더라도 우주 개발의 활동 주체가 되는 정부기관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인데, 지금은 이 나사라는 기관에서 여러 민간 기업들을 지원하는 포지션으로 바뀌었습니다.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추진 중에 있는 테라포밍 프로젝트라는 걸 보게 되면, 이 테라포밍 프로젝트라는 건 이 화성을 지구처럼 바꾼다라는 의미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로서 인간을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고 화성에 도시도 건설을 하고 100만 명을 이주시키는데 이 목표를 둔 거대한 프로젝트로서, 이걸 진두지휘하고 있는 건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스페이스X이고, 뒤에서 서포트하는 게 바로 나사입니다. 이런 프로젝트를 인간이 진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투자 집행에 적극적이게 될 수밖에 없고, 현재 프로젝트들이 속도를 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로 우주 산업이 각광받는 이유는 다름 아닌 위성 산업 때문인데요.
위성산업이라는 건 이 위성통신을 통해 통신, 인터넷 연결을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통틀어서 위성산업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사업은 꽤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이 개화하기 일보 직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천 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쏘아 올렸고 올해부터 전 세계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실제로 이 위성 인터넷이 의외로 괜찮다고 하는데 파일 다운로드 속도를 보면 35에서 60mbps, 업로드 속도는 4.5에서 18mbps, 응답 속도는 이 31에서 94m/s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1초 안에 인터넷 창이 바뀌어야 되고 이 최소 광랜 이상의 인터넷을 써줘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인터넷 속도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현재의 위성 인터넷의 속도는 굉장히 빠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앞으로 이 스페이스X가 이 3만 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는 걸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이 또한 시간 문제일 뿐이지 뭐 가능과 불가능의 영역은 아닌 그런 상황이며 이번 아이폰 13 신제품에 위성통신을 가능케 하는 기능까지 탑재됐다고 하죠. 벌써 우리가 피부로 이 위성통신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여기까지가 이 우주산업의 발전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들인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 첫 번째로 이 로켓 추진체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발사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졌고 두 번째로는 이 우주여행을 시작으로 이 앞으로의 시대는 이 국가가 아닌 민간이 우주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며 세 번째로 이 위성산업이 커지면서 이를 활용한 관련 사업들을 많이 매칭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럼 우리나라는 이 우주 분야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? 지난 3월 25일에 우주 강국 비전을 제시하면서 당장 다음 달에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발사 계획을 앞두고 있고 추후에 달 탐사 그리고 소행성 탐사 등에도 도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이 국가는 서포트하는 위치에 있고 인간 주도로 우주산업을 키운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을 나열해보면 먼저 이 한국항공우주의 경우 추진체 부분에서 해자가 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항공방위산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으며 AP위성은 이 인공위성 관련 부품 및 단말기를 개발 및 제조하고 있고 인텔리안테크는 무선 주파수 안테나를 제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항공, 우주 소재 관련 및 부품 부분에서 해자를 높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합니다. 사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고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부분에서 핵심적인 한 축을 담당했으면 좋겠죠. 이 우주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도 사실 피부에 와닿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현재 이 산업은 주식시장에서도 단순하게 1차원적인 기대감만 반영이 된 이 초기 수준의 산업입니다. 이걸 전기차에 비유를 해보면 과거 초기 단계의 전기차가 배터리 용량이 부족해서 그리고 충전 인프라가 없어서 차에 발전기를 싣고 다녔던 것처럼 우주산업 역시도 이런 초창기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은 성장 잠재성이 엄청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빅테크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풍부한 활용 측면에 있어 엄청난 해자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 글로벌 기업들이 우주에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. 이제 꿈이 현실이 되면 그 꿈의 크기만큼 돈으로 바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주산업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어떤 새로운 영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영상 하단에 댓글에 링크로 입장을 하시면 장중에도 더 많은 도움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